요 고양이 녀석을 보면은 이 녀석 아주 게으르구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게으르다라는 말을 되게 듣기 싫어하죠. 왜냐면 게으르단 말은 약간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성취도 이룬 게 없고 그리고 불성실하기까지 한 약간 그런 뉘앙스가 그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르다라는 말을 듣기 싫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죠. 이런 활동들이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해 나가는 거죠. 제와피가 말했던 이 죽어서 쉬면 돼라는 문장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채찍질할 때 사용되고 있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좀 게으르면 안 되나? 게으른 게 그렇게 나쁜 건가?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인간이 가진 본성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일인가? 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역사부터 쭉 찾아본 겁니다. 게으름이라는 개념이 온 시초는 이제 종교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게으름이 나쁘다라는 개념은 이 식민지 노예 혹은 근로자들을 이제 채찍질할 때 사용되게 됐던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이 노동하게끔 채찍질을 해가지고 더 많은 생산성을 얻게끔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게으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은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다 라는 개념이 저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볼 때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좀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누워서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기도 하고 이 게으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이 게으름이 발생되는 상황을 조금 살펴봤더니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하기 싫은 우울한 기분일 때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고, 두 번째는 늑장을 부리고 싶을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할 때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더라 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 일하기 싫은 우울한 기분일 때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런 우울한 기분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소모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우는 거는 우리 마음이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침을 회복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게으른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늑장을 부리고 싶을 때,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보통 여성분들이 어떤 약속 같은 거를 잡을 때 이제 옷 고르느라 본인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많이 굉장히 소요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자 쪽에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늑장 부리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늑장 부리는 게 아니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겁나 바쁜 겁니다. 옷을 고르는 것부터 뭐 화장이나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늑장을 부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는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늑장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에 그냥 무관심할 때 늑장을 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굳이 관심 가질 이유가 없을 때 우리는 늑장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보시면 이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보상과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걸 하더라도 나한테 돌아오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박명수처럼 이렇게 무관심이 되는 거죠. 만약에 출연료를 갑자기 여기서 2배를 뻥튀기 해준다. 그러면 엄청난 관심이 생기면서 늑장을 부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늑장이 다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와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필요성에 대한 건 뭐가 있냐? 우리가 늑장을 굳이 부릴 필요성이 있는 거냐? 라고 봤을 때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보통 보면은 일하다가 뭐 웹서핑 하거나 혹은 뭐 인스타그램, 뭐 주식, 뭐 이런 딴짓 할 때가 가장 재밌죠. 집에서 하면 별로 재미없고 이게 회사에서 몰래 해야 이게 제일 재밌죠. 근데 직장인들이 회사 내에서 이런 활동을 주로 하는 때들을 봤더니 그냥 매일 아무 때나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은 일을 하다가 뇌에 휴식이 필요한 순간들에 이런 딴짓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끝내야 되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잠시나마 우리가 휴식 시간을 가지는 건 뇌에 휴식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휴식이 필요한 순간들에 이런 활동들을 해야 뇌에 다시 에너지와 활력을 공급해줘서 다시 열심히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꼴배기가 싫죠. 일에 집중을 안 하는 것 같고 약간 월급 루팡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누가?
이 조직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직장인들이 딴짓을 안 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할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실제로 이제 웹서핑이 금지되는 회사, 뭐 다른 웹사이트 접근이 불가능한 뭐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적용된 회사들이 있죠. 근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웹서핑을 방해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다른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뭐 동료와 잡담을 한다던가 혹은 커피 한 잔을 먹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늑장을 부리는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조직 심리학자들도 사람의 늑장 부리는 행동들을 제어할 만한 수단은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부의 늑장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게 정신건강에 이롭고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게으름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부 게으름을 갖는 것은 그 이유와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니까 정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죄책감 갖지 말고 좀 쉴 땐 쉬어라. 늑장 부릴 땐 좀 늑장 부리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하면 된다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다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약간 번외가 조금 있어요. 번외. 재밌는 내용인데 이게 헨리 포드 성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헨리 포드 성님이 굉장히 되게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무려 1926년도에 주 5일제를 선언합니다. 야, 주 5일 40시간만 일해. 그 이후로 이제 다른 대기업들도 이 주 5일제를 계속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왜 주 5일제 40시간을 도입을 했냐면 이게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이 근로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효율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주 5일 40시간은 주로 근로자들이 육체노동을 하던 시기입니다. 기계 조립하고 그런 시기인 거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동차 조립하듯이 계속 하루 종일 나사만 쪼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머리를 쓰는 노동을 하잖아요, 주로. 그럼 우리처럼 정신노동을 하는 직장인들은 몇 시간을 일하는 게 적합할까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조직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양한 연구 결과 하루 3시간 정도 노동을 하는 게 가장 생산성이 좋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이제 속속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거죠. 하루빨리 이제 주 4일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바람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요약을 해보자면 크게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일해서 부지런하게 좋은 결과물들을 내면 그것도 좋고, 혹은 약간 게으름을 피워서 우리에게 필요한 뭐 뇌에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활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도 우리한테는 다 좋은 거다라는 뭐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오늘 너무 많이 놀았다고 자책하지 말고 오늘 쉰 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충전한 것이기 때문에 내일은 더 열심히 할 에너지를 우리는 축적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쉴 땐 좀 쉬면서 그렇게 건강한 활동들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